반갑습니다. 땅짓고의 고민 해결사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땅짓고 씨의 고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주택을 증여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죠.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종합부동산세가 인별합산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귀속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안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명의 이전 방법으로 매매하고 증여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증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종부세가 이제 합산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합산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주택들은 첫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미 소재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다는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인별과세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귀속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안분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어떻게 증여를 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되는 사람이 증여를 어떻게 해야 150%의 낮은 세부담 상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 그러니까 세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세율에 비해서 중과세율이 2배 정도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죠? 그렇죠. 주택이 한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하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개 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 수가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죠. 그러면 세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담 상환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150%가 적용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땅짓고 씨의 고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땅짓고 씨가 지금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가격이 10억이고 하나는 5억, 또 하나도 5억입니다. 근데 주택 소재지가 다릅니다.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B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C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개의 주택을 땅짓고 씨 남편 명의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합니다. 그러면 20억이 될 겁니다. 이 20억에 대해서 과세기준 금액 6억을 차감하면 과세기준 초과금액이 14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무슨 세율이죠? 주택이 세 채 이상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환율은 몇 프로가 적용되죠? 30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 부담해야 될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20%를 포함해가지고 2,8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종부세로 낸다는 의미죠.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땅짓고 씨가 일부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종부세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n분의 1로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ABC 주택의 50%를 부인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편 입장에서는 ABC 주택의 50%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 입장에서도 똑같이 ABC 주택의 50%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때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남편 입장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0억 중에서 50%를 부인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10억이고 여기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을 차감하면은 그 과세기준 초과금액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종부세는 세대별로 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인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 소유 주택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은 ABC 주택을 50%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는 3주택을 소유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세부담 상환율도 300%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면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가지고 49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부인 역시 ABC 주택의 50%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남편이 100% ABC 주택을 갖고 있을 때하고 세부담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주택 공시가격이 안 분됐기 때문에 세금이 줄죠. 남편 100%가 가지고 있었을 때 2,880만 원이었는데 ABC 주택의 50%를 부인한테 증여함으로써 990만 원이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종부세 부담이 절감이 되는 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ABC 주택의 50%를 부인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렇게 증여를 하지 말고 어차피 10억을 증여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억에 해당하는 A주택만 부인한테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 B, C 주택을 갖고 있는 거고 부인은 A주택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의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C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10억 원입니다.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이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기본세율이 적용될까요? 아까 B주택은 어디에 있었죠? 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C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하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렇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환율은 몇 프로죠? 15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는 2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부인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까요? 부인 A주택 10억 공시가격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을 초과되는 금액은 4억 원입니다. 남편하고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은 동일하죠. 부인 입장에서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정하지 않고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만 갖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는 A주택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세율 자체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환율 역시 150%가 적용됩니다.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18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남편이 100% 갖고 있었을 때 2,880만 원이었는데 부인한테 일부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40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인한테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졌잖아요. 한번 결과적으로 한번 볼까요? ABC 주택의 50%를 부인한테 증여했을 때는 과세기준 초과금액 4억 원에 대해서 중과세율 및 30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총 부담세액이 99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A주택 하나만을 부인한테 증여했었을 때는 남편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부인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납부해야 될 세금은 400만 원 정도로 부담세액이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어떤 주택을 증여했느냐에 따라서 최종 부담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짓고 씨 남편 입장에서 ABC 주택의 이제 반을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하는 게 종부세 부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게 주고 싶진 않대요. 일부 주택 한 채만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A주택은 본인이 갖고 있고
B주택 아니면 C주택 둘 중에 하나의 주택만 배우자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B주택을 증여하는 게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아니면 C주택을 증여하는 게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차이점은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C주택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C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었을 때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A주택하고 B주택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고 부인은 C주택만 이제 받은 결과가 됩니다. 먼저 AB주택을 갖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A주택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하고 B주택 5억 원 합해서 15억 원입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9억 원입니다. 세율 한번 볼까요? 아까 A주택도 조정대상지역, B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죠. 그러면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어떤 세율이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1,48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C주택을 증여받은 부인 입장에서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과세기준금액이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부인 입장에서는 종부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증여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세 채를 갖고 있는 경우와 비교했었을 때 한 반 정도의 종부세 부담이 절감이 됩니다. 당연히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는 절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C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만약 B주택을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주택 공시가격은 5억 원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B주택을 주었기 때문에 A주택하고 C주택만 소유하는 결과가 되고 부인 입장에서는 B주택만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 입장에서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주택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C주택 5억 원 합해서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기준 초과금액이 9억 원이 발생하죠. 이때 세율 어떻게 되나요?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C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은 세율이 어떤 세율이죠? 기본 세율이 적용되죠. 아까 A주택하고 B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은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670만 원이 발생합니다. 부인 입장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 6억 원 이하겠네요. 종부세는 나오지 않죠. 당연히 종부세 부담은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C주택을 부인한테 증여했을 때하고 B주택을 부인한테 증여했을 때하고 종부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억 원을 부인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15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기준 6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차이 나죠?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C주택을 부인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세율 및 30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고 B주택을 부인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 및 15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차이가 거의 반 이상이 나요. 동일한 주택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같이 살펴본 거는 증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 포커스는 뭐냐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어떤 주택을 증여하는 게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지를 미리 계산을 해봐 가지고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한다라고 할 때 함께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를 할 때 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아닌 12%의 굉장히 높은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부담이 내가 생각했던 것 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자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원칙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산정을 했는데 이거와는 달리 증여세는 시가를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증여세를 추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산 평가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얼마가 발생하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와 추가 부담세, 즉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고려를 해가지고 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증여를 했었을 때 어떤 주택을 증여하는 게 나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